맥주도 또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우리가 알고 마시면 맥주가 더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맥주의 사연을 알고 마신다고 그 맥주가 더 비싸지는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맥주를 마시려면 조금이라도 알고 마시는 맥주가 더 맛있다. 방구석 맥주 여행 저자 염태진입니다. 방구석 맥주 여행은 대단한 전문가가 쓴 책은 아니고요. 평범한 회사원이 맥주를 방구석에서 마시면서 썼던 장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테이스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맥주를 양조해서 쓴 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맥주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맥주에 대한 사연, 이런 부분을 담아냈습니다. 30년을 먹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맥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당시만 해도 남들보다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게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30년 동안 마신 맥주로 무엇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조금 접목시켜보자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책 읽기, 글쓰기, 그 다음에 제가 역사 덕후처럼 역사에 관해서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맥주라는 걸 알고 역사라는 지식을 접목시켜보니까 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책은 뭐 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책은 정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은 속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은 뭐 발췌독을 해야 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 책은 어떤 소설도 아니고 어떤 일대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독을 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해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책의 목차를 쭉 보시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지 않은 부분을 나머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맥주를 많이 마시고 좋아하려면 일단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좀 건강을 좀 챙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맥주로 어떤 맥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맥주에 대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중에 건강 챙기고 글쓰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보통 이게 하나의 저의 이제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글쓰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맥주에 관한 자료를 찾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한 4시간 정도를 아침 시간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저만의 루틴이 된 거죠. 그래서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루틴을 깨버렸을 때, 루틴을 벗어났을 때 다시 그 루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회귀 본능 같은 게 생겨요. 오늘 술을 많이 먹어서 내일 아침에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다시 루틴에 들어가서 또 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 게 맥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몇백 종류의 맥주 스타일이 있거든요. 맥주가 몇백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스타일 자체가 몇백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타일의 맥주는 또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가지 맥주만 먹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맥주를 다 못 마실 거예요. 이만큼 다양한 맥주가 있는데 와인과 뭐 위스키나 소주도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한 번씩 만나보는 것 자체가 다른 술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맥주라는 게 상당히 평등한 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구글의 사장이랑 제가 먹는 맥주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도 여름에 더우면 라거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고요. 저도 여름에 라거를 마시거든요. 조금 더 비싼 거 마신다고 해도 맥주는 몇만 원 하지 않아요. 가장 비싸봤자.
그렇다고 그걸 흔하게 마시는 경우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엄청 큰데 그에 비하면 맥주는 참 평등한 술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이렇게 다양하고 평등하고 이런 점이 맥주의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음식과 페어링하는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맥주를 먹어서 좀 입안에 있는 어떤 당분이나 그 다음에 느끼한 것을 많이 이제 씻어내잖아요. 라거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음식이랑 맥주를 같이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음식에 맞는 맥주가 좀 연상이 돼요. 예를 들자면 구운 고기를 먹는다. 삼겹살이나 어떤 훈제, 구운 고기를 먹을 때는 저는 스타우트를 좋아해요. 그러면 스타우트가 들어가면서 조금 맛이 배가 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먹죠. 그 다음에 잔을 선택해요. 잔은 물론 맥주에 딱 맞는 뭐 어떤 전용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잔을 선택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전용잔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잔 중에 오늘은 이놈을 선택할게 하고 딱 선택하고 그 잔의 맥주를 따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맥주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벨기에 맥주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벨기에는 아주 다양한 맥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밀맥주, 위트비어라고 하는 밀맥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페이레일도 있고, 세종이나 그 다음에 사우어 계열의 맥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타일 중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한 맥주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나라가 벨기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벨기에를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맥주인데 실치를 못했어요. 그 맥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맥주냐면 스리랑카의 라이언 스타우트라는 맥주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맥주를 소개시켜 드리냐면 어떤 맥주에 대한 선입견을 깨버린 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맥주는 더운 나라에서 나오는 라거도 아니고요. 포린 익스트라 스타우트라는 종류의 맥주예요. 그래서 엄청 도수가 높은 흑맥주 스타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맥주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 맥주가 있으면 다 먹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마시긴 했지만 처음에 이게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도 스리랑카 맥주네 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먹어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엄청 좋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500원에 살 수도 있지만 이건 5,000원 줘도 저는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맥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맥주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이 맥주가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그냥 스리랑카 시골에 있는 그냥 브루어리에서 만들던 맥주였어요. 그랬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맥주 컬럼니스트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우연히 그냥 스리랑카에 갔다가 이 양주장을 발견을 해요. 이 양주장을 발견하고 이 맥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극찬을 해요. 나중에 이 스리랑카에 또 한 번 또 방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 보면 이 스리랑카 이 양주장을 어떻게 방문을 하는지의 과정이 나와요.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맥주가 조금 유명세를 타게 됐죠. 이런 얘기가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책에 좀 더 싣고 싶었는데 좀 싣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마 지금 책을 이미 사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의도로 책을 썼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이나
책을 사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맥주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알고 마시는 맥주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로코에 양탄자를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양탄자라고 해도 사연이 있는 양탄자가 사연이 없는 양탄자보다 더 비싸게 팔려요. 그리고 그 사연이 더 구구절절하고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 양탄자가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해요. 그것처럼 맥주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알고 마시는데 특별히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연을 알고 마신다고 맥주가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같은 값을 내고도 더 맥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당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마 제 책을 읽고 나면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맥주를 한 병을 살 때도 맥주의 어떤 숨은 스토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맥주의 라벨을 더 꼼꼼하게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라벨에 숨어있는 스타일은 무엇이고 이 이름은 왜 붙여졌을까? 왜 이 맥주는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맥주를 먹는 습관이 좀 달라지기를 좀 바라고요. 조금 더 맛있게 맥주를 드시라고 제 맥주를 추천합니다.